이스페셜리스트 2019년 초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스페셜리스트 원장이고요. 미셸 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비 초등 어머님도 계시고 이제 초등 어머님도 계시고 그리고 초등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학교 어머님들도 계시고 이제 두루 이제 궁금하신 점들 여러 가지들을 조금 짚어보고 얘기 나눠보고 문제점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문제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어머님들이 아 맞아 그런 거 체크하고 해야겠구나 생각하시는 점들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영어 절대평가 시대와 상위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일단은 영어가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상위권 아이들의 움직임을 보면 양쪽에서 질문들이 많으세요. 그럼 영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영어가 이제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됐다 해서 사실 부담감을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과연 정말 학습량을 줄여도 되는 것인가? 라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상위권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를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 어머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저희 이제 졸업생들의 데이터들 보면 비교 분석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이 실질적으로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어머님 케이스가 있으신데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사실은 치과 의사인데 제가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공부할 일이 있어서 가셨대요. 근데 정말 한 달 만에 정말 고민 끝에 다시 짐을 싸서 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제가 영어의 벽을 못 넘어서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마지막에 상위권에 갔는데 혹시라도 영어가 발목을 잡으면 어떡하냐. 나는 내가 그걸 너무 느꼈기 때문에 영어가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과연 그 정도의 학습량이나 커리큘럼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고 싶다 해서 하신 어머님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강남 특히나 대치라는 지역은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전국구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매년 사실 전국에서 나 공부 좀 해볼래 라는 이제 친구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리고 리터니들도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 대치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아이들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잘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는 이제 리터니들이 워낙 많고 다시 해외로 나갈 친구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이제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친구들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해외 아이들의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사실 대치에 있는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리딩 실력 그리고 vocabulary 실력 그리고 라이팅 실력 그리고 이제는 프레젠테이션 실력까지도 상당히 높아요. 저도 제 가족이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제 조카들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이제 여름마다 놀러와서 제가 가르친 경험도 있고 가서 이제 상담도 제가 직접 학교에 가서 해본 적도 있고 선생님 만나서 해달라고 해서 보면 정말 저도 제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지만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애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과연 우리가 좀 영어의 부담감은 줄여졌지만 그죠?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건 무엇일까를 보면 일단은 고등의 그림을 좀 크게 보면 고등에 가서는 수학 과학을 계속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다져서 올라갈 수가 있대요. 또 어떤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큰아이를 벌써 이제 의대에 합격을 시켰는데 이제 둘째가 막내죠. 셋째. 그래서 와서 이제 영어를 해야겠다 했는데 어머니 그럼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는요 사실 큰애는 의대를 갔는데 좋은 의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영어가 부족해서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수학과학 점수가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데 영어 점수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영어는 더 이상 성적이 안 올라가는 그런 거를 벽에 부딪힌다는 느낌을 고등학교에 가서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고나 여러 고등학교에 가서 상위권 친구들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머님들도 크게 보셔야 될 게 수학과학은 길게 보시고 꾸준히 해야겠다. 영어는 분명한 건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입시를 치러본 어머님들이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위권은 분명한 거는 학습의 총량하고 타이밍이 함께 변수예요. 지금은 총량도 총량인데 타이밍 싸움이 더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 그래서 어머님들이 타이밍을 생각하시다 보면 아 그래 이제 이런 이제 어머님들 많이 만나 뵀죠. 우리가 영어 유치원을 4세 때부터 시작했어요. 타이밍을 좀 당겨본 거죠. 4세 때부터 쭉 하니까 그러면 좀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아이들이 learning이라는 거에서 보면 이제 외국어로서 우리가 사실 영어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로서만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없고 모국어의 관계나 이 모국어가 또 안 된 상태에서는 여러 타 서브젝트, 과목들이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영어가 기본이 되셔야 돼요. 분명한 거는 영어는 상위권을 진입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량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수학하고 과학하고 그리고 꾸준한 독서가 이 3박자가 잘 맞아줘야 되는데 과연 이 영어가 핵심 역량이면서 기본 역량인데 근데 그게 무엇이냐가 되게 궁금하시죠? 그죠? 그래서 영어는 핵심 역량인데 그럼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예전에는 사실 여기다가 넘버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넘버링을 좀 해서 강조하고자 이렇게 나눠봤어요. 칸도 중간중간 띄어져 있죠. 왜냐하면 이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몰라서 어머님들이 언제 무엇을 해야 되냐를 많이 혼동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이 핵심 역량 중요한 스킬 중에서도 이 안에서도 메인 스킬이 있고 서브 스킬이 있어요. 중요한 메인 스킬은 첫 번째 리딩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같은 이제 지금 트렌드로서는 critical thinking 사고력이에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reading based critical thinking 그리고 3번 writing이에요. 그러면은 grammar는 이 가운데에 있는데 얘는 뭔가요? grammar는 우리가 사실은 sub skill이라고 봐야죠. 메인 스킬이 아닙니다. 이 reading과 writing을 이어주기 위한 잠깐의 sub skill이에요. 그래서 얘가 중간에 들어있긴 하지만 우선순위로서는 4번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 있죠. 약간 presentation. 사실 presentation은 아이들이 리딩을 하고 자기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프레젠테이션을 계속 연습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많이들 고민하세요. 또는 디베이트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프레젠테이션을 넘어서 디베이트까지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떤 컨텐츠적인 걸 자기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냐 아니면 이제 엄마나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만들어주세요. 그거를 달달달달 외워서 앵무새처럼 암기로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냐가 다른 거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면 달달달 외워서 자꾸 이제 암기 쪽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의 원하는 프레젠테이션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어떤 이제 컨텐츠를 주고 내가 이 컨텐츠를 분석을 해서 잠깐 요약해서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리딩하고 크리티컬 띵킹을 많이 안 한 채로 프레젠테이션 연습만 많이 하겠다. 또는 이걸 다 건너뛰고 무조건 디베이트만 연습을 하겠다. 해서 일찌감치 디베이트의 시기를 잡으시면 보통 4학년, 5학년 디베이트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시거든요. 저도 제가 민사고나 이제 외고 팀들을 가지고 디베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그 정도 이제 외고 민사고 팀 정도 가면 아이들이 사실 거의 상위권으로 확정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책을 막 던져줘도 사실 읽어옵니다. 읽어오고 자기가 디베이트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와요.
이미 이제 책을 많이 읽었고 그 과정을 이제 준비를 해가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그걸 자기의 역량으로 커버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학년이 내려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줘서 이제 아이들한테 디베이트를 우리가 분석해 와서 이제 argumentation 해가지고 해보자 라고 하면 하나도 못 잡아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디베이트 코치들이 다 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짜주세요. 그래서 짜서 아이들이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베이트 대회를 나가면 그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사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훈련을 시키는 거야.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훈련을 계속 돌려서 그걸 아이들이 그 주제에 딱 걸리게 되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실 디베이트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사실은 실제 디베이트라 하면 아이들이 그런 주제를 책을 많이 읽어보고 그거를 분석해서 argumentation 하는 걸 더 중요하게,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이제 우리나라는 좀 상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다 보니 자꾸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프레젠테이션이나 디베이트는 좀 거리가 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주변에서 아직도.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이면 그러면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한 어느 정도 시작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보통 한 4학년에서 5학년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보십니다. 예. 그 4학년하고 5학년이라 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배경 지식을 많이 고루 갖출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나의 리딩 실력이 바탕이 되었을 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일일이 좀 번호를 나누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 저학년 때는 당연히 3, 4학년 때까지 뭐에 치중을 해야 될까요? 1번, 그죠? reading, 그리고 critical thinking, 그리고 writing. 그리고 이제 subskill로서 grammar는 이제 문장 중심의 grammar를 계속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치동의 빅3 학원들 어머님들이 많이 초등이니까 이제 예비 초등도 계시고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데이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ILE가 좀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했고요, 사실은. 미국 교과서에 대한 선행의 부담을 상당히 많이 줄여놨어요. 예전에 10년 전에 ILE는 5학년이면 무조건 7학년 교과서를 했습니다. Literature 5학년이면. 그리고 6학년이면 8학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ILE에 가서 2반에 들어있거나 이제 1반이 되기 위해서 2반에 있는데 선생님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선행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단은 literature 자체가 reading하고 language art가 선행이 심하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social study, science도 그 정도 선행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의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고 가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렇게 짚어보면 다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뭘 많이 해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암기로 돌파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 혼자서 시험 준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엄마들, 아빠들이 이제 식탁에서 뭘 하냐, 미리 다 뽑아가지고, 예, 그거를 읊어주신다고 해요. 밥 먹을 때가. 야, 소셜 스터디 짝짝짝 이거 중요한 거야. 사이언스 이거 외워 이거.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면 이제 아이가 그걸 듣고 가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통과하고 그래서 시험을 그냥 통과하는 걸로, 사실 배우는 건 없고 쌓이는 건 없고,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계속 살펴보니까 지금 ILE가 그 선행의 부담을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죠. 다 이제 아이들이 더 이상 힘들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영어의 학습량만큼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학습량이 커지다 보니 이렇게 선행을 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실력을 보장할 수 없겠다라고 스스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상당히. 그리고 이제 렉스킴은 리터닝 위주의 발표 위주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중학교 내신 책임은 학생이 알아서 해야 돼요. 저도 제가 리터닝들을 많이 데리고 있지만 실제 리터닝들이 한국에 와서 내신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라마의 문제들이 상당히 왜곡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리터닝 중에서 막 중학교 내신 70, 80 이렇게 된 친구 많아요. 6년차, 7년차도 90점을 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리터니들조차도 와서 무엇을 하냐?
뭘 하죠? 교과서를 달달달 암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똑같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 해서 막 암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PI도 리턴이들 많고 뭐 숙제는 좋지 않은데 라이팅은 확실히 안 고쳐주세요. 그래서 PI 친구들의 라이팅 실력을 보면 현저하게 에세이가 많이 떨어져요. 네. 이런 게 왜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교과서 에디터를 했기 때문에 이 대치동이나 강남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한 선생님 이제 만나봤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압구정에 있는 학원에 다니시다가 이제 아이들을 조금 원투원으로만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주로 어떤 아이들을 이런 아이들 다 가르쳐 봤냐? 다 가르쳐 본 거죠. ILE, 렉스킴, PI. 그러면 이 세 학원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낫다고 하는 학원은 했을 때 어느 학원이 뽑혔을까요? ILE가 뽑혔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여기랑은 구별이 되죠. 그 프로그램이 뭘까요? 렉스킴하고 PI하고 구별되는 프로그램. 여기는 ILE는 미국 교과서를 놓지를 않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네. 렉스킴 안 하죠. 그죠? PI 안 합니다. 주로 그냥 보통 우리가 미국에서 얘기할 때는 그 스킬북이라는 것들, 리딩 이제 문제 푸는 것들, 그리고 vocabulary, 그리고 어떤 CNN이나 아니면 뉴스페이퍼 이런 쪽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봤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렉스킴은 프레젠테이션 위주로만 하니까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렉스킴은 리딩하고 나머지 부분 에세이는 따로 해야 돼요. 당연히 따로 해야 돼요. P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따로 해야 돼요. 여기 안에서는 소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가르쳐 봤을 때 ILE는 교과서가 있고 그걸 꾸준히 잘만 한다면, 아이가 소화만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래도 이 셋 중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ILE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의 실력을 갖춘 아이는 자기 주도 이제 학습이 다 되고 소화가 다 되면서 숙제도 되면서 하는 전제 조건의 하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교과서를 선택한 학원들의 커리큘럼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첫 번째, 미국 교과서를 놓고 경험해봐라. 미국 교과서를. 그리고 두 번째, 미국 교과서를 하는 학원들은 두 번째, 다양한 영어 독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노블 책들을 넣어놓죠. 그죠? 뉴베리 상작이나 로알드 달이나 시리즈를 여러 가지를 픽션, non-fiction들이 필독 도서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writing, 그리고 마지막에 presentation. 이것들을 다양히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놓고 있는데 조금 약간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약간 다른다는 건 이제 그 사이언스와 소셜 스터디의 비중을 어떻게 넣냐가 다르긴 한데, 그 부분은 이제 한번 큰 건 아니니까 서브니까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왜 미국 교과서를 다들 선택을 할까요? 첫 번째, 미국 교과서를 경험해봐라 하는 데는 배경 지식하고 기초 체계의 단단함을 미국 교과서에서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리딩의 스킬이라든지 학년별로, vocabulary의 스킬이라든지 아니면은 critical thinking이도 학년별로 다 조금씩 확장되는 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에세이까지 가기에 배경 지식과 기초 체계를 잡아주고 기본 이제 개념을 잡아주는 부분에서는 이 미국 교과서를 활용했을 때가 가장 체계가 잘 잡힌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아이들한테 설명했을 때의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서를 넣는 경우는 이제 보통 미국 교과서를 우리가 보면 스토리들이긴 한데 그 스토리들이 다 어떻게 된 스토리들이죠? 편집되어 있는 스토리들이에요. 짧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full story 버전은 모릅니다. 미국 교과서에 Charlotte's Web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유명한 스토리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스토리들이 챕터 하나, 그죠? 그리고
윈딕스라는 것도 사실 영화로 만들어진, 예, 책이 영화로 만들어진, 그것도 챕터 하나만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그 단면만 봐서는 그 전체의 아이디어를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나왔던 책을 뭘로 독서로서 이어주는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 돼서 그걸 통해서 컴프리헨션과 사고력의 확장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라이팅은 사고의 종합을 의견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다섯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사고의 종합 의견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죠. 그러면 이제 학원들 중에서 그죠?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은 학원들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몇 가지 학원의 이름들이 이제 떠올릴 텐데 이거 없고 그죠? 이걸로만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책을 가지고 writing, presentation. 근데 사실 미국 아이들도 미국 학교들도 모두 교과서를 쓴다고는 하지는 않아요. 사실 교과서를 써서 하는 학교들도 있고 안 하는 학교들도 있고 선택의 길은 예, 굉장히 넓고 교과서의 종류도 많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여러 나라의 그러니까 영국식 교육, 뭐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뭐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 뵙고 미국식 교육 여러 가지들 이제 교과서 연구원으로 있었을 때 많이들 해봤을 때 상당히 선생님들이 이거를 없이 책이 없이 이 독서를 가지고 끌어준다고 하는 게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이끌어줄 수 있는 역량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선생님을 만났을 때랑 안 만났을 때랑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선생님들이 퀄리티를 다 보장할 수는 없어요. 저도 제가 여기 있는 강사들을 매번 트레이닝하고 훌륭한 강사들이지만 매번 지적을 하고 매번 평가를 해서 다시 선생님을 해고하는 일이 있더라도 해고를 해야 할 일은 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이유가 사실 이런 체계가 다 있어도 힘든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 교과서에 그러니까 스토리에 있는 내용을 배경 지식을 선생님이 꼼꼼히 다 조사해서 그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에 따라서 그 내용이 풀이되는 내용이 너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원들이 체계가 잡혀 있다 라고 하는 학원들은 교과서를 그래서 놓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조금 더 탄탄히 뼈대로 잡는 거죠. 스트럭처로 잡아서 거기에다가 이걸 확장하는 사례 개념으로 붙여주지 안 그러면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걸로 다 잡는다는 거는 그 체계 또는 주제 내용에 따라서도 너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이면 더 사실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교과서의 기본 골자를 가지고 이 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조금 뒷페이지로 가면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사실 미국 교과서와 한국 교과서라고 하면 영어 교과서입니다. 예, 한국 영어 교과서의 내용, 수준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는 이제 뭐 1학년 grade 1 이제 미국 교과서 기준입니다.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3를 빨간색으로 쫙 했죠. grade 3의 1학기와 2학기의 리딩 내용 정도면 중1 수준이에요. 리딩이 이미. 그리고 grade 4 정도 되면 중2 리딩 수준이 되고요. grade 5 정도면 중3 수준이에요. 그리고 grade 6쩌면 고1에서 어려운 스토리 같은 경우는 고2 교과서 수준까지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가 빨간 점으로 이렇게 서져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대부분 사실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3학년이 분기점이에요. 3학년이. 예.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6학년 사실 grade 4, 5, grade 4를 잘한 친구는 사실 grade 5, grade 6 다 성공해요. 거의. 그래서 중2 수준에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여기 grade 3예요. grade 3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4, 5, 6의 성공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 교과서를 요렇게 본만 하신 어머님 계시고요.
여기까지 가본 어머님이 계시고, 저도 제가 이제 대치에서만 10년이니까 그 많은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어머님들이 교과서를, 미국 교과서 쓰는 학원을 욕하세요. 어머님 물어보세요. 어머니 교과서 한 몇 가지 해보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걸려있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여기서 실패해서 나는 선생님 정말 미국 교과서 하는 학원은 혐오해요 라고 얘기하는 어머님 많이 계셨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G3에서 G4로 제대로 못 넘어와서 그래요. 뭔가 이제 내가 학원을 선택하고 뭔가 했는데 아이가 그거를 소화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G3를 언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냐, G3부터는 G4까지를, G3, 4를 어떻게 우리 아이가 잘 소화했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쭉 하고 갈 수 있는데, 이걸 너무 일찍 시작한다거나 이걸 너무 또 어떤 어머니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G3 정도면 뭐 G3만 해도 사실은 할만하거든요. 근데 바로 뒤에 G4, G5, G6가 이제 갭이 쫙 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요것만 봤을 때 할만하다 해서 요거 그냥 간단하게 내가 이런 이제 뭐 그 리딩 책들 있잖아요. 뭐 요즘에 그 브릭스 리딩 뭐 200, 100 뭐 이런 거 많이 풀리시잖아요. 그죠? 그거 해가지고 아이들이 사실은 한 200대 오면 G3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들어와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용을 펼치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왜냐면 글을 짧게만 봤기 때문에. 짧게 읽고 풀고 짧게 읽고 풀고,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시험 테스트에도 통과를 합니다. 짧게 읽고 풀고 푸는 데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의 퍼포먼스에서의 차이가 나요. 교실 안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뭘 하고 문장을 만들고 그걸 에세이를 만들고, 거기까지는 사실 꼼꼼히 이렇게 살이 채워진 게 아닌 거죠. 그래서 G3를 분기점으로 어머님들이 내용을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실 학원들이 이걸로 문제를 일으켜요.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머님들이 G3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영재인가 보다. 그죠?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중학 영재성은 사실은 거의 판명은 뭐 일찍도 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영재들은 정말 일찍도 될 수 있지만 조금 사실은 상위권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한 5학년 정도에 판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5학년. 네. 5학년에 되면 좀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구나 라가 이제 두루 여러 과목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G3를 일찍 시작하는 게 아이들한테 결코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면 해가 됐지 득이 되지는 않다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미국 교과서의 분기점을 꼭 여기를 보시고 스타트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그러면 미국 교과서의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보면 사실은 이제 뭐 그레이드 1 정도만 우리가 사실 비교를 해봐도 초등학교에서 우리 영어 이제 교과서 아이들이 처음 만나면 선생님 저 오늘 영어 시간 했는데 너무 쉬웠어요 이러잖아요. 이제 우리 3학년들이 영어 수업을 하면 그레이드 1 정도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학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레이드 2가 이제 초등에 5, 6학년 정도가 그레이드 2 실력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제 쉽다라고 생각하다가 여기에서 분기점에서 여기서 이제 대부분 걸러지게 되죠. 요걸 어떻게 성공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영유 2년차라고 하면 이제 미국 교과서를 추천할 수 있는 코스는 이게 제가 봤을 땐 답인 것 같아요. 2년차,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영유 2년차 하면 여기 2학년 2학기도 안 하고 2학년 1학기 정도 했었거든요. 저희도 2학년 1학기인데 지금은 저도 노련해져서, 왜냐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제 여기는 왜 아직도 스토리타운 쓰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교과서는요, 새로운 교과서가 좋은 게 아니라 그 교과서를 오래 가르쳐서 그 교과서의 노하우를 오래 갖고 있는 원 있죠. 그 교과서의 내용을 속속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배우시는 게 정말 잘 배우시는 길이에요. 교과서 새로 바뀌면 사실 우리나라도 그죠? 한번 교과서 내용 바뀌면 막 선생님들 엄청난 준비를 하십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한번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커먼 코어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꼭 배워야 할 내용들을 사실은 크게 틀려지진 않아요. 그런 부분은. 근데 이제 그걸 가르치는 여러 가지 책들이라든지 방법적인 게 많이 달라져서 선생님들이 그걸 익히는 데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 2년, 네, 최소 2년 걸려요. 새로운 교과서로 바꾸면.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제 그 교과서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풀을 수 있는 그 시점에 가서 배우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보면 노하우가 쌓이니까 저도 제가 이제 2학년 1학기부터만 사실 했었는데 지금은 2학년 2학기 미국 교과서로 시작을 해서 3학년 1학기를 합니다. 2학년에 3학년 2학기 이제 우리가 분기점을 여기서 맞는 거죠. 바로 우리 학년 2학년 2학기에 4학년 1학기를 들어가요. 여기가 빨간 걸로 쳐져 있어요. 사실 저도 제가 여기가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이들. 지금 영어 이제 영유 2년차 나왔고 우리 아이가 이걸 가지고 무사히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금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서 확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계속 쭉 잘 갈 거예요.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2학기를 해보면 답이 나오세요. 근데 이걸 통과한 친구들이 5학년 1학기 2학기 가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그냥 무난히 상위권을 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저희도 제가 가르친 친구 중에 이제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이 있거든요. 3학년 2학기에 들어와서 지금 6학년 2학기를 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어머님이 영문학 교수고 오빠가 이제 보딩을 나가게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얘를 이제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미국에서 어머님이 막 그 친구 이제 케어를 하다가 동생은 또 여자친구고 오빠고 하니까 이제 잘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 대부분 같은 경우를 겪어요.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때요. 제가 숱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님들부터. 선생님, 저희 친구가 숙제를 이걸 못했는데요. 메모가 막 이렇게 실장님께 쫙 써 있어요. 누가 숙제를 뭘 못했고 뭘 못했는데 요번 한 번만 봐주시고 다음엔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기록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그럼 다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그걸 아이가 계속 넘어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그냥 쭉 하고 재밌게 그냥 이제는 쭉 하고 가더라고.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 근데 선생님은 듀데이를 연장을 해주세요. 사실 다음까지 해갖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듀데이에 꼭 맞춰서 숙제를 냈냐 안 냈냐 물론 체크는 해놓지만 다음에 받아서 제출하면 다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어머님이 근데 그거를 변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화만 오고 숙제는 안 옵니다. 예. 전화는 받아서 그럼 다음까지 약속을 하거든요. 다음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해서 해오는 친구가 있고 근데 다 약속을 했는데 숙제는 안 옵니다. 그러면 그게 쌓여서 사실은 그런 친구는 넘어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게 쌓여서 약속이 계속 이행이 안 되면 구멍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이랑 얘기하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내가 여기를 갔는데 우리 아이가 숙제를 많이 못하고 소화를 못해서 내가 원래 자꾸 뭔가 양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 날이 오면 그날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건너뛰고 다음에 시험 보려고 하고 예. 그리고 그거를 늘려서 시험 준비를 조금 더 해가지고 선생님 다음에 시험 볼게요. 그래서 시험 날을 자꾸 연장해서 다른 날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가 그게 그대로 구멍으로 쌓여서 거의 나중에는 교과서 싫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머님들이 요때에 가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이거를 소화력을 하고 있냐는 꼭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넘어서 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하겠죠. 그 친구도 지금 이제 오빠가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미국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어떠세요? 다녀오시니까 했더니 막 좋았다 하고 근데 이제 하도 어머님이 이제 저랑 상담한 지 오래돼서 전화 한 번 드렸다고 했더니 이 친구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서 지금 자기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내가 이제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지금 교과서를 이 정도로 지금 소화하고 있으면 얘는 글쎄요 8학년에 보딩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라는 게 이제 어머님의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학년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4, 5학년 요 수업을 잘한 친구들이 세컨더리에 가서 눈에 띄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 4, 5학년을 제대로 못한 친구는 세컨더리에 가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해서 학교에서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 쟤는 공부 잘하는 애, 쟤는 공부 못하는 게 나눠지는데 그럴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요 때는 우리가 뭐 영어를 떠나서 그죠? 반드시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빨간 걸 했어요. 이렇게 천천히 시작해도 결국에는 6학년에 가서 어떻게 돼요, 어머니? 6학년에 가서 8학년 1학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선행지수가 이렇게 가면 지금 2년 선행을 계속 꾸준히 지켜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리하게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영유 2년차 미국 교과서의 무리한 진행. 1학년에 3학년 1학기를 일단 시도를 합니다. 근데 또 3학년 1학기를 해요. 다른 교과서로. 2학년에 3학년 2학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3학년 2학기를 한 번 더 할 것이냐 4학년으로 갈 것이냐 해서 결국엔 가면 나중에 똑같아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반드시 현실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우리가 3학년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영어 교과서 수준으로 몇 학년이라고 그랬죠? 중1의 수준이에요, 리딩. 그럼 그거를 영유 2년차 딱 떼고 1학년이 하게 돼요, 언니. 그러면 지금도 지금 1학년들 거의 지금 3.1, 뭐 3.2 다 끝내고 저희 2학년 친구들도 선생님 저는 3.2까지 다 끝냈어요. 어제도 제가 수업했어요. AGI인가 어디에서 3.2까지 다 했다는데 리딩을 못해요. 실제로 read aloud을 하라고 하면 리딩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리딩도 이거를 지금 자기가 읽는 리딩도 이게 플루언트하게 읽지도 못하는 친구가 어떻게 4.1을 들어갑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도대체 뭘 했냐?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사실은. 평가를 해보면. 그래서 그냥 그 진도만 쫓아가서 여기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저는 다시 백시켰어요. 2학년인데 3학년 2학기 다 끝냈다는데 다시 백해라. 안 된다. 3학년 1학기하고 3학년 2학기가 제대로 돼야 4학년, 5학년의 성공률이 높아지는데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다시 아버님 죄송하지만 아버님이 직접 오셨었거든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3학년 1학기로 백해야겠습니다. 하더니 괜찮습니다. 한숨을 쉬시면서 해야죠. 그래서 해서 수업을 했죠. 그래서 저도 제가 그걸 어저께 이렇게 보면서 면밀히 그 친구가 리딩하는 거 살펴봤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보면 이 3학년 1학기, 2학기의 vocabulary가 4학년이 되기 위한 준비들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단어들의 확장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 단어들의 확장이 안 돼서 리딩이 결국엔 서포트를 못 받아서 리딩까지 안 돼서 여기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들이 1학년에 3학년 1학기를 선택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절대적으로. 그래서 3학년 1학기를 이 교과서 저 교과서 결국엔 그렇게 두 번 해가지고 그죠? 나중엔 같은 지점에서 만나요. 2학년 3학년에 가서 결국엔 4학년 1학기 2학기 똑같이 만날 건데 왜 그걸 어렵게 첫 단추부터 끼워서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1학년부터 받아서 1학년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적해 온 친구들은 3학년, 4학년 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요? 폭발하게 돼 있어요. 3, 4학년에 폭발해서 우리 애는 영어를 싫어해요. 우리 애는 영어 때문에 틱이 생겼어요. 3학년, 4학년 때 이렇게 해서 틱 생겨서 온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딜 갔냐? 그러면 추적을 해보면 다 어디 갔냐? 영유 2년차 나왔고요. PSA 게이트 나왔고 1학년 때 무엇을 했었니? 역추적해보면 다 3학년 교과서 하다가 학교 적응, 그리고 영어 학원 적응, 이 두 가지 그 수학 학원 적응, 이 세 가지가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돼서 그냥 모두 다를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위권이라고 보는 아이들은 여기서부터 잣대를 대요, 언니. 5학년, 4학년, 5학년부터요. 여기서는 물론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친구 이러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건 여기부터예요. 잘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잘하는 학년들 이렇게 쭉 보면 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 부분에서 내가 교과서를 1학년 때 3점대를 하고 뭐하고 그게 5학년 때 4학년 때 가서 유지됐냐 안 됐냐를 꼭 반드시 어머님들이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아이가 5학년 때 가서 잘한다 라고 했을 때 자신감, 그 자신감으로 가지고 중2 그리고 고2까지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이 역할, 이 타이밍의 역할을 어머님들이 첫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첫 타이밍의 역할을 반드시 인지하셔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등 영어 로드맵은 저학년은 늘 말씀드리는데 미국 교과 중심으로 1, 2, 3, 4 정도까지 저학년이라 하면 최대 수치예요. 4가. 그리고 다양한 영어 독서 토론을 해보고 문법 라이팅 수업을 해봐야 돼요. 이런 친구들이 고학년에 가서 다시 재편성이 돼요. 다시 4부터 6.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휘의 정확성을 알고 있냐. 어휘의 정확성이라는 거는 좀 어려운 단어, 하이 레벨 보캐블러리도 문장으로 만들 수 있냐. 그걸 가지고 에세이로 할 수 있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확장이 됐냐를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을 여기다 넣어요. 근데 너무 저학년 때부터 프레젠테이션 하다 보면 요걸 등한시하거든요. 그래서 등한시해서 5학년에 와서 테스트를 보면 영어 문제가 이게 안 풀리고 이것만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외국을 나갈 게 아니라면 그죠? 우리나라에서 내가 승부를 볼 거다, 진로를 선택할 거다 하면 사실상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프레젠테이션만 한다면 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변수는 이제 영어를 통과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수학이 나왔어요.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저는 제가 10학년까지 데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커가는 성장 과정을 막 보거든요. 지금은 현실적이에요. 이과가 대세고 융합이 대세예요, 어머니. 지금 이과로만 지금 정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문과로는 계속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최소 이과 준비를 많이 안 할 수밖에 없고 최소 융합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3학년을 넘어서니 뭐가 나왔어요? 영어와 수학의 병행. 이거 저만 하는 게 아니라요. 수학 선생님들도 넌 영어학원 어디 다니니? 그럼 영어 선생님은 너는 수학학원 어디 다니니? 이렇게 해요. 왜냐? 초등은 영어와 수학은 이 두 과목은 같이 쭉 가야 중학교에 가서 여기다 과학하고 국어를 붙입니다. 어머니. 중학교 국어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네. 초등학교 국어랑 수준이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 학원들을 엄청 많이 다녀요. 여기도 지금 나가보시면 국어 써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과목을 붙이기 위해서는 영수의 병행은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또 수학을 어머님들이 막 하시는데 제가 요번에 7세도 좀 상담을 해봤지만 혹시라도 7세 중에서 수학학원을 5개 다닌다는 친구가 있다는데 이게 과연 상위권인가요? 그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여기 엄마들 중에 수학을 5개 다니는 어머님 있다는 거예요. 7세인데. 그래서 제가 자기는 그랬는데 다행히 3개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7세인데 좀 수업을 미리 땡겨서 받아볼까 문의를 한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어머니 3개도 많죠. 지금 7세인데. 근데 원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 5개 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수학하고 과학은 언제까지 간다? 고등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고등에. 그래서 초반에 힘 빼지 마세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수학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대강 저도 수학의 흐름을 알아야지 영어하고 중학교 가서 같이 진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초3에서 5 황소 시험 보세요. CMS 선행 사고 하시고 그리고 초5 겨울에는 내가 우리 아이를 KMO를 입문을 시키겠다 하면 이 시기에 하세요. 이 시기에 하시고 초6하고 중1에는 도전이에요. 1년에 KMO 통과한 애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끔 한 명 나올까 말까. 저도 딱 한 명 봤어요. 지금까지. 초5 겨울에 KMO 입문하시고 초6 중1에는 KMO 도전을 한 아이들 중에서 그리고 내가 물어를 하겠다, 화어를 하겠다 하고 중2 때 진로 선택을 하세요. 뭐 영재고 갈 준비, 이게 지금 이 순서를 밟지 않고 영재고 가겠다라고 이 모든 걸 중학교 때 하시는 어머니는 아이가 정말 집이 난장판이 될 수도 있어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 집집마다 집이 막 진짜 창문 막 문이 뚫려져 있고 벽이 막 뚫려져 있고 이런 집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나는 저희 학원에는 지금 뭐 대고초,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고중초,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어머니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셋째가 되게 많이 다녀요. 저희 학원을 선택을 많이 해요. 셋째가 키워본 어머님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조금 이런 얘기를 하시죠. 좀 젊은 어머님들 오시면 제발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나와 같은 과오를 밟지 마라. 제발 이거를 그림을 빅픽처로 봐서 아이를 키우려면 이 정도 이제 플랜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꼭 얘기해 주십사 하고 해서 제가 어머님들께 전달 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희 상위권이라는 아이들이 이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영어의 빅픽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영어를 좀 잘한다라고 인정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초등학교 4에서 5예요. 그 전에는 별로 의미 없고요. 중2, 고1, 초5에서는 리딩, 사고력, 그리고 그 순서대로예요. 근데 중학교 가서 갑자기 문법을 하겠다고 어머님들이 리딩을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빅픽처는 리딩이에요, 어머니. 다시 고등학교 가서 리딩 때문에 다 고등학교 학원 이름 들어보셨어요? 필립영어, 영독학원, 그리고 몰입영어. 여기서 요즘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리딩입니다, 리딩. 네. 아이들이 리딩이 안 돼 있어. 왜? 중학교 때 리딩을 버리고 내신 문법만 해가지고 어떻게 내신만 점수를 따서 다시 하지. 이걸 끊었다가 다시 이으려고 하면 걔는 사실은 좀 상위권 가기 힘들어요.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도 빅픽처는 놓지 마세요. 리딩을 이렇게 연결하고 거기다가 그래머를 붙여야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흐트러 놓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들이 그렇죠. 일단 G3를 1학년에 시작하면 교과서를 언제 놓쳐요? 4학년이면 미국 교과서를 끝내고 5학년이면 교과서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간단한 리딩 패시지, 뭐 리딩 컴프레hen션 책들 가지고 하고 거기다가 뭐 소셜 스터디 하나 얹거나 그 다음에 소설책 하나 하고 요 정도로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걸 할 거면 교과서에 있는 스토리를 길게 읽는 거를 하면 길이 면에서나 여러 가지 장르 면에서나 픽션, non-픽션 고1의 리딩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미국 교과서 6학년, 그죠? 5학년, 6학년이 여기하고 거의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해서 이걸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잡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세요. 성공적이고. 이제 이 스페셜리스트는 그래서 미교 수업을 실제 미국 교실처럼 꼼꼼히 가르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리딩하고 랭귀지 아트를 집중으로 팝니다. 소셜 스터디 사이언스보다는 리딩과 랭귀지 아트를 집중으로 파고 그래서 외국인 국제학교 해외학 리터니들의 적응도 많이 도와주고 최상위반 맞춤 수업들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고 준비반들 아이들을 같이 진로 상담을 해요. 저는 사실 중학교로 올라가면 중2거는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친구 빼면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이제 이렇게 내가 이걸 준비하려고 하는데 딱 맞춤으로 아이들이 이제 상위권 친구들 준비된 친구들 위주로 많이 해요. 그리고 중위권인데 저는 열심히 해보렵니다까지만 받고요. 그래서 중위권인데 막 그냥 내신 학원 좀 한 달 다녀서 그걸로 연명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중학교 때 저는 이런 친구들은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가봐야 결국 걔네 그 친구들이 사실 하위권이나 중위권 다 할 거니까. 이제 소모전인 거죠. 그렇게 하면 그냥 내신 학원 한 달 다녀서 내신 시험 보고 또 쉬었다가 내신 학원 또 한 달 이렇게 교과서 달달달 외워서 시험 봐서 소모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러닝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는 좀 안 하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영어 실력을 키워주고 완성시키는데 그때 집중할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졸업성의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이용해서 상담에 활용을 해드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데이터는요. 서영고, 서성한까지 간 친구들을 봤을 때 한까지 간 친구가 있거든요. 저희가 저희 졸업생 중에 그 친구를 제가 기억합니다. 중간 딱 중학교 때까지 가르쳤거든요. 제 중1 딱 실력이 중간이었어요, 언니. 근데 걔가 졸업을 하고 이제 한양대를 입학을 했다고 인사를 오고, 근데 선생님 저는 다시 에세이 쓰고 싶은데 저를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에세이를 쓰고 이제 가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SAT와 이제 관련된 거 자기가 대학원을 미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고 싶습니다 해서 하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 지금 크게 그림을 본 친구들이 성공 확률이 높아요. 이 친구의 언니가 수능 만점자였거든요. 그래서 좀 언니의 그늘에 가려서 얘는 그냥 중간 정도만 했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도 꾸준히 해서 중간인데 계속 치고 올라가서 뭐 고등학교는 계속 반에서 1등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뭐 이 정도도 만족한다. 예. 한양대 이제 경영학과 갔으니까 언니는 서울대 경영학과 갔고 본인은 한양대 경영학과 갔는데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어머님 보면 중학교 많이 이제 상담 많이 하거든요. 의외로 큰 애를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학원 공부를 집에서 많이 시키셨대요. 학원 많이 안 다니고 그래서 잠실 쪽 어머님인데 지난주 학원을 많이 안 다녔다는데 믿진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믿진 않는데 그것도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정말 어느 정도지. 그리고 영동일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잠실에. 언니가 거길 가서 내리 전교 1등을 찍고 서울대를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를 지금 데리고 왔는데 중2예요. 얘는 좀 언니랑 다르다. 얘는 좀 영어에 대한 거를 영어답게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진로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 아이인 것 같다. 좀 이런 교육을 하고 싶다. 다른 데 가봤자 지금 다 내신, 뭐 암기, 난 이런 식으로는 영어를 안 할 거고 이 아이도 그렇게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 영어는 영어답게 그리고 그게 대학 가서도 이어지면서 그리고 내신은 당연히 나오고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학원을 검색하다 보니 여기가 나오더라 해서 찾아오신 어머님이 있더라고요. 네. 그 교육 목표는 뭐냐면 똑같아요. 초, 중, 고, 대학교를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건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이 균형감이 있는 사실 영어 실력을 원해요. 그 중심에는 사고력이 있어요. 사고력으로 내가 이걸 전체를 균형감 있게 할 수 있다면 그 친구는 대학교 가서도 충분히 계속 영어로 상위권에서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렇게 같이 돌아갔을 때 채워지고 그리고 완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의 사고력이 중요해질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제가 대치에서 처음 했을 때 그 전에도 그렇고 여기까진 되는데 여기가 너무 한국 친구들이 안 돼서 걱정인데 지금 상위권 친구들은 여기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적용을 넘어서서 분석하고 종합 창작, 이밸루에이션 할 수 있는 친구들. 저희는 이제 대원국제중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어머님들이 지금 6학년들이 아마 대원국제중을 이제 원서를 써서 이제 결과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국제중을 쓰실 때는 우리 아이가 이 국제중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아이인지를 보시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배우는 게 아니라 국제중은 펼치러 가는 곳입니다. 청심 국제중도 그렇고 대원 국제중 여러 국제중들 있잖아요. 펼치러 가는 곳이에요. 중학교는. 그래서 뭔가 배우려고 해서 준비 안 된 채로 들어가면 그 친구들이 다 뭘 해줘요? 정말 바닥을 깔아줍니다. 바닥을. 국제중에서. 영어도 진짜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이 가서 앉아있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위권은 굉장히 두텁고 하위는 또 이렇게 두터워요. 그러니까 중간에 갭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켜보면 당연히 이거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상위권 애들은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뭐 모의 유엔대에 나가서 뽑혀서 유엔 본부 갔다 와서 자기는 이미 유엔 국제기구에 일할 건데 인권을 이제 인권을 위한 세계 인권을 위해서 자기가 일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럼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아이들이에요. 벌써 중학교가 되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되기 위해선 초등부터 사실은 4학년부터 여기를 계속 넘어갈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외국도 사실은 이제 블룸스 텍사노미라는 게 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텍사노미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스트릭마다 이렇게 띄워놓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찾을 때 학교를 뭐 외국에 갈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이트를 보시면
이런 블룸스 텍사노미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짜는 디스트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저는 참고로 어머님들이 블룸스 텍사노미에 대한 내용이 혹시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을 이제 가게 되신다면 그런 곳을 선택하시라고 잠깐의 팁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관리 시스템은 저희는 리딩은 이제 원어민 교포, 라이팅은 제 수업이에요. 저는요, 어머니 직강을 하는 원장이에요. 저는 그냥 관리하는 원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근데 제가 다 가르치진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래머 라이팅만 해요. 어머님들 그럼 원장님이 다 가르치는 줄 알고 오신다는데, 저는 제가 전공이 언어학하고 응용 언어학이고 그 중에서 그래머 라이팅이 제 주전공이어서 그 부분을 제가 특별히 교과서 에디터로 있을 때도 많이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꼭 터치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이 부분만 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직강하는 원장님들은 바쁜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수업이 더 중요해요. 저희는 상담도 상담인데요. 수업이 더 중요해서 수업을 자꾸 보려고 노력하는 원장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장님 왜 이렇게 바쁘냐, 직강을 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우리 애를 그렇게 신경 써주는구나, 이렇게 예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 그래서 융합 관리가 저희 학원의 키포인트예요. 원장이 자꾸 끼어들어서 선생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고 잣대질하고 너는 이렇게 해서 이걸 고쳐야 돼, 이런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거를 되게 어머님들한테 어필을 하고 또 전달을 해드려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선생님한테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게 좀 강하고, 그래서 선생님들보다는 이제 어머님과 제가 중간자 역할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꼼꼼한 빅테스트나 이런 여러 가지는 다 하고요, 언니. 3개월 단위 레벨 단위 평가 지표가 가장 중요해요. 퍼포먼스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 입학 테스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단원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텀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퍼포먼스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강사 관리를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원어민 교포 선생님들을 제가 계속 끊임없이 선생님들을 트레이닝을 해서 꼼꼼하게 잘 가르치고 있는지 점검하고 다시 재트레이닝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요. 요번에 저희가 선생님들을 조금 더 2019년도 초등부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좀 다시 스카웃을 해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 출신 전공자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SSAT나 SAT 수업들을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 그리고 국내 티칭 경험이 10년차 이상 되신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나와서 잠깐 인사 말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얘기 들어보시고 질문은 저희가 나중에 그 선생님 인사 말씀 드린 다음에 제가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문 먼저 생각하고 계세요. 경력이 10년차 이상이시고 선생님이 토론토 대학에서 심리하고 교육 박사과정 하셔서 지금 심리와 교육에 대한, 특히 선생님들 라이팅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 리서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러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가 변수를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냥 스터디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같이 잘 해줘야 돼서 그런 부분으로 사이드로 더 도와줄 수 있는 아이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상담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학습적인 스킬이나 이런 걸 도움 많이 주시고, 그리고 온타리오 주 교육청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커리큘럼 여러 가지, 사실 커리큘럼 안에도 여러 가지 필로소피 같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철학적인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통적으로 어머님들이 물어보실 수 있는 것들, 한국 아이들이 특히나 한국 친구인데 우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남권은 막 전국을 대표하기도 하고 또 해외에 오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런 아이들 틈에서 잘 내가 되고자 하는 바,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이뤄야 되는지를 걷는 과정에서 영어가 그냥 하나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어가 목적이 아니라 영어를 도구를 잘 활용해서 내가 가는 길에
영어로서 더 펼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이들이 그걸 잘 펼칠 수 있게끔 어머님이 그림을 크게 보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 과정을 잘 초등, 중등, 고등을 겪어서 대학에 가서도 내가 내 진로와 그거에 대해서 확연히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생각할 때 늘 그 옆에 영어라는 도구가 있어서 예, 선택하는 것에 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함께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받고요, 언니. 여기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보이는 책들이 이제 저희가 선택한 미국 교과서예요. 저는 이제 스토리타운을 쓰고 있는데, 스토리타운이 사실 이제 하코트 이제 교과서죠. 이제 하코트하고 후톤 미플이 합쳐져서 HMH가 됐는데 그 전에 사실 하코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군데 다녀보시면 Journeys라는 교과서 만나보셨잖아요. 지금은 Journeys는 후톤 미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디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에디터이 되게 유명한 에디터이세요. 이 사람이 이전에 하코트는 스토리타운 말고도 교과서를 많이 집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코트랑 오래 일해봤을 때 이 로저 파르시라는 이분이 로저 씨 파르 이분이 미국에 가면 진짜 컨퍼런스 가면 넘버 원 진짜 인기 엄청 많이 강연들을 엄청 많이 오는데 캐나다에서도 컨퍼런스 하면 항상 네, 그 사람 진짜 그냥 복도에 선생님들 주저앉아서 듣는 분이니까 이분의 그 커리큘럼을 보면 굉장히 아이들한테 설명을 선생님들이 student friendly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많이 담겨져 있는 교과서예요. 사실 우리가 열어보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렇게 담아서 그 분이 이렇게 이제 practice book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스토리타운을 하려면 이 네 가지의 practice book을 다 했을 때가 사실 내용을 다 푸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네 가지를 이제 practice book은 주로 reading, spelling practice book, vocabulary, 그리고 grammar and writer's companion book. 그러니까 어떤 학원들은 이 vocabulary는 또 다른 책, 그죠? writing은 또 다른 책. 그래서 내용이 다 달라져요. 근데 저희는 이 스토리타운에 있는 거를 내용을 통합으로 다 풀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끝까지 가고 그리고 스토리타운에 있는 내용을 vocabulary나 여러 가지 subskill들을 다 모아서 풀어내는 책들 또 하나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reading transparency, language art transparency라는 걸 다 레슨별로 다 안에 subskill 푸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다 안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확장이 돼서 로알드 달이나 아니면 챕터 북 그리고 매직 스쿨버스 시리즈까지 어떤 non-fiction적인 내용, 사이언스적인 내용까지 확장될 수 있게끔 북리포트나 아이들이 이제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들으면서 서머라이징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해서 확장될 수 있는 책들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 이제 샘플을 좀 보여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고 어머님들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